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근육. 생존 근육 3가지만 키우면 생존력은 물론 면역력, 마음 건강까지 지키고 노화도 늦출 수 있다. 건강은 습관에 달려있다. 지금 나이가 몇이든 오늘 바로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평생 걷고 뛰고 싶다면 생존 근육 3가지만 키워라 입니다. 이상무 저자의 40여 년간의 양력을 보면 이 책의 제목에 강하게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서 근력운동과 인터벌, 크로스컨트리 트레이닝 등의 체력 훈련을 지도했고 마라톤 감독보직은 물론 국가정보원에서 32년간 특수요원들의 체력 건강 담당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게 깨달은 것이 근력운동은 누구나 해야 하는 필수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근육은 움직임이 가능한 모든 관절에부터 몸의 이동과 균형은 물론 수축과 이완을 통해 음식을 씹고 말하고 호흡을 하고 혈류를 조절해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를 하는 등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육이 감소하면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질병들로 이어지기에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이런 중요한 근육 중 생존에 필요한 3가지만큼은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앉고 일어서는 데 필요한 엉덩이와 다리 근육, 꼿꼿하게 자세 유지를 위한 등 근육, 올리고 밀고 당기는 데 필요한 어깨 근육, 이 3가지 생존 근육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생존 근육을 키우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자는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전신 근력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인 케틀벨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케틀벨을 이용한 3가지 이용법과 함께 준비 단계까지 꼼꼼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케틀벨 운동을 소개하기에 앞서 생존 근육의 필요성이나 역할, 근육 운동을 성공하기 위한 비법, 그리고 그 외에 케틀벨 중량 선택법이나 연령대별 운동 프로그램까지 욕심내 담아보았습니다. 욕심낸 이유는 클로징 멘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 걷고 뛰고 싶다면 생존 근육 3가지만 키워라. 함께 들어보실까요? 백세 시대는 축복일까 재앙일까? 이 물음이 일면서 수명 연장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의하면 기대 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 수명과는 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 수명은 출생부터 생존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수명을 말하고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의 기간을 뺀 건강한 삶의 기간을 말한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가 적을수록 노년의 삶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 격차가 클수록 노후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고 보면 된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 건강 수명을 늘려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노후를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뇌 기능 또한 중요하다. 많이 움직이면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되어 뇌세포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운동 중에서도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해서 신체를 움직여주면 노화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어 치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 높은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움직임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90세, 100세에도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운동할 여유가 없었더라도 늦지 않았다. 늦어도 50대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100세에도 맘껏 걷고 뛸 수 있다.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루지 말고 당장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강해지면 움직임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간판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몸이 아프면 자식의 돌봄을 기대하기보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나도 언젠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면 요양병원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떠올리기 전에 근력 운동을 해서 늙어서도 활동하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우리 아버지도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셨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7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누워서 지내시면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낙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다. 그래도 아버지는 70대 이후부터 내가 만들어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낙상사고가 나기 전인 92세까지 건강하게 움직이셨다. 내가 만들어드린 운동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운동이었다. 먼저 하루도 빠짐없이 소파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근력 운동을 하셨다. 초간단 스쿼트 운동이다. 하루에 200회를 하신 덕분에 움직임 근육의 급격한 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을 10바퀴 걷는 유산소 운동도 매일 하셨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하루도 빠짐없이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죽기 전까지 움직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근력 운동을 하자. 근력 운동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으며 근육은 적당한 자극만 주면 100세에도 증가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워서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이라도 하자.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반드시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은 습관에 달려 있다. 100세 장수가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려면 당장 오늘부터 근력 운동으로 근육 적금 통장을 만들자. 생존 근육 3가지. 캐틀벨 운동으로 키워라. 홈트레이닝 시대에 적합한 최고의 운동. 홈트레이닝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직장이나 집 또는 자신이 편한 공간에서 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를 이용하여 운동의 강도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스트레칭 요가 등의 유연성 운동과 맨몸을 이용하는 코어 운동은 비교적 부상 위험이 적어 홈트레이닝으로도 괜찮다. 과부하를 꾸준히 늘려가야 근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근력 운동은 조금 다르다. 근력 운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다. 과부하의 원리란 일상생활에서 받은 부하 자극보다 조금 더 강한 물리적 자극을 줘야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이 손상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보다 약한 강도로는 근육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또한 근육을 계속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점증적인 과부하가 주기적으로 있어야 한다. 가슴 근육 운동인 팔굽혀펴기를 예로 들면 처음에는 10회 반복으로도 근육 단련에 효과가 있었지만
10회 반복을 계속할수록 근육이 받는 부하가 약해져서 약 2주 뒤부터는 근육 자극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근육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려면 운동 반복 횟수를 15회, 20회, 25회, 30회 등 점증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즉, 반복 횟수만 늘리는 맨몸 운동은 과부하에 변화가 없어 근육을 늘리는 운동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TV 방송에 울퉁불퉁한 근육맨이 출연해 맨몸으로 근육 만드는 운동법을 알려주는 일이 많은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맨몸 운동으로는 근육 단련이 어렵다. 일반인은 처음부터 강한 강도로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있어 비교적 가벼운 맨몸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4주 이후부터는 중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중량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틀벨 운동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홈 트레이닝을 할 때 맨몸 근력 운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이 캐틀벨 운동이다. 캐틀벨은 기본 4kg부터 36kg까지 2kg 단위로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근력 수준에 맞는 중량을 선택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점증적 과부하의 원리에 맞게 주기적으로 중량을 늘려가며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조금 가벼운 중량으로 30회 이상 반복하는 운동을 하면 근력은 물론 심폐기능이 향상되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나타난다. 이처럼 캐틀벨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완벽한 운동이라 하겠다. 캐틀벨은 둥근 목탁 같기도 하고 대포알처럼 생긴 기구로 크기가 작아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해 두고 아무 때나 운동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운동 방법이 간단하고 단순해 따라하기 쉽고 부상 위험이 적어서 체력이 약한 청소년, 여성, 70에서 80대도 캐틀벨 하나로 완벽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헬스장에 가거나 밖에 나가서 걷거나 달리지 않아도 캐틀벨만 있으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훈련 강도가 강하다는 특수 요원들도 캐틀벨 운동을 많이 한다. 운동 효과가 검증된 완벽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기에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캐틀벨 운동이 안성맞춤이다. 3가지 생존 근육 단련으로 100세까지 걷고 뛸 수 있다. 100세 건강은 생존 근육이 좌우한다. 생명활동의 가장 중요한 근육은 본능적 움직임을 통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근육이다. 이러한 근육을 생존 근육이라고 한다. 생존 근육은 똑바로 서고 앉았다 일어서고 밀고 당기는 데 필요한 근육을 말한다. 똑바로 서게 하는 주된 근육은 척추 기립근이고 앉았다 일어서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근육은 다리 앞부분의 대퇴사 부근과 다리 뒷부분의 햄스트링근, 엉덩이의 대둔근이다. 미는 데 필요한 근육은 어깨의 삼각근과 가슴의 대흉근이다. 당기는 데 필요한 근육은 등의 광배근이다. 이 근육들을 단련하면 관련된 미세한 근육들도 함께 단련되어 전반적인 퇴행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노화 노령화 사회연구소에서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움직여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정선근 교수는 근육은 인체의 운동 능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 소비하는 엔진이다. 노인에게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 당뇨병, 비만 등
생활 습관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고 결국 죽음도 앞당겨진다고 했다. 세계의학계도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장수의 열쇠로 근육을 주목하고 있다. 케틀벨 운동이 생존 근육을 강화한다. 100세까지 건강과 함께 삶의 질이 높은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생존 근육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근육들을 하나의 동작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바로 케틀벨 운동이다. 케틀벨 운동 중에 스윙 운동만 해도 충분하지만 푸시와 로우 운동을 추가해서 3개월 이상 하면 누구나 체력이 향상된다. 케틀벨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서고 서서 걷고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들이 강해지면 70대의 마라톤에 도전하고 100세에도 꼿꼿하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근력 운동은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 그러니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케틀벨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자. 노화를 늦춰 생명보호 시스템을 유지한다. 인체는 외부 자극에 대응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근육을 사용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자율신경과 호르몬 대사에 변화가 일어나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고 혈액을 많이 보냄으로써 에너지를 집중시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그 영향으로 혈압과 심박수가 높아지고 모세혈관이 수축하며 더 많은 산소를 가져가기 위해 호흡이 늘어난다. 이 모든 것이 생명보호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활동을 내장기관과 면역 시스템 등 근육기관에 집중함으로써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위협이나 자극을 받아 최종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 근육이다. 그러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도 근육이 자연 노화로 인해 줄어들고 약해지면 문제가 생긴다. 자연 노화는 근육이 마치 반건조 생선처럼 변화되는 것과 같다. 근육이 줄어들고 건조되면서 유연성이 없어지고 인대와 건도 뻑뻑해지고 약해져 자주 넘어지는 등 균형을 잡지 못해 움직임이 불편해진다. 말이 어눌해지고 행동도 둔감해진다. 결국 나이 들어 자연노화로 인해 근육이 줄어들고 약해지면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작동이 느려지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노화로 인한 퇴행 과정에 있더라도 움직이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력을 향상시키면 자연노화는 막지 못해도 근육이 건조하고 딱딱해지는 퇴행 속도는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가지 생존 근육을 잘 단련하면 움직임은 문제없다. 앉고 서고 이동하고 던지거나 밀고 매달리거나 당기는 등의 움직임은 곧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인체 시스템의 하나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전신 근육이 동원되지만 그 중에서도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 등 근육, 어깨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 앉고 일어서기,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 앉고 일어서는 움직임에 필요한 근육은 엉덩이의 대둔근, 다리 앞의 대퇴사두근, 다리 뒤의 햄스트링근으로 그 중에서 엉덩이의 대둔근이 핵심이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이 스쿼트이다. 스쿼트를 하면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근이 함께 향상된다. 일상에서 보행이나 산책, 운동 등 신체 활동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기능상으로는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심을 잡아 보행 시 좌우 평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능이 상실되어 보행 등의 가벼운 신체 활동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낙상과 대사 기능 저하 등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약해진 엉덩이 근육을 대신해
다른 근육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골반의 불균형,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허리 통증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고관절과 무릎 관절, 허리 관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엉덩이 근육 강화를 우선 해야 한다.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근도 엉덩이 근육만큼 소중한 근육이다.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근은 상호 협력근으로 기량작용을 통해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보호한다. 대퇴사두근은 앉았다가 일어설 때 역할을 하고 햄스트링근은 반대로 서 있다가 앉을 때 역할을 한다. 이 두 근육이 강해야 무릎 관절이 튼튼하고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움직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앉고 일어서는데 중요한 엉덩이 근육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근을 증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케틀벨 스쿼트, 케틀벨 스윙이다. 그 외에 케틀벨 런지와 케틀벨 데드리프트도 있다. 이 책에서는 케틀벨 스쿼트와 케틀벨 스윙까지만 소개한다. 꼿꼿하게 자세 유지, 등 근육. 척추를 꼿꼿하게 바로 세우는 근육도 중요하다. 꼿꼿하게 상체를 바로 세워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등 근육은 인간의 움직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이다. 척추를 세워 허리, 어깨, 목을 튼튼하게 만들고 물건을 들고 당기고 어딘가에 매달리는 동작에 쓰이는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척추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허리와 목 건강은 보장할 수 없다. 등 근육은 상체를 튼튼하게 받쳐 팔다리 움직임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인 만큼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목 통증과도 관련이 있다. 등 근육은 크게 승모근, 광배근, 척추 기립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더 세밀하게는 대원근과 능형근도 포함된다. 승모근은 견갑골과 팔의 움직임, 척추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로 구분한다. 상부는 목의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머리를 떠받치고 있어 피로가 많이 쌓이는 데다 구부정한 자세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뭉치기 때문에 두통, 어깨 결림이 나타난다. 중부는 양쪽 견갑골을 등 뒤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어깨가 굽고 승모근 위쪽으로 통증도 나타난다. 하부는 가슴을 꼿꼿하게 세우는 역할과 견갑골을 회전하는 역할을 돕는다. 하부 승모근이 약해지면 등이 굽고 거북목 현상과 상부교차 증후군이 발생해 목, 어깨, 등, 허리 부위에 다양한 통증이 나타난다. 광배근은 활배근이라고도 하며 척추와 허리에서 시작해 겨드랑이와 팔까지 이어진 등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근육이다. 광배근은 주로 팔로 당길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며 매달려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척추 기립근은 골반의 천골에서 두개골까지 이어지는 길고 두꺼운 근육이다. 척추의 기립근은 척추의 신전과 체간의 수직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척추 기립근 덕분이다.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면 요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된다.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는 케틀벨 스윙, 케틀벨 로우, 케틀벨 스네치, 케틀벨 데드리프트 등이 있다. 이 책에서는 케틀벨 스윙과 케틀벨 로우까지만 소개한다. 올리고 밀고 당기기, 어깨 근육. 어깨에는 삼각근이 있다. 삼각근은 어깨를 둥글게 덮고 있는 근육으로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팔을 뒤로 벌릴 때 사용되며
대부분 미는 동작이나 당기는 동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삼각근이 불안정하면 회전근개 부상과 통증이 발생하기 쉽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내회전할 때의 통증 중 70에서 80%는 회전근개 손상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안정시키려면 삼각근을 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삼각근을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으로는 케틀벨 스윙, 케틀벨 푸시, 케틀벨 스네치, 케틀벨 사이드 레이즈, 케틀벨 프런트 레이즈, 케틀벨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등이 있다. 이 책에서는 케틀벨 스윙과 케틀벨 푸시까지만 소개한다. 계단 오르기 이상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을 강화하자. 계단을 15분 오르는 것만으로도 150kcal가 소모되는데 이는 조깅과 수영을 20분, 빨리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30분 하는 것과 같은 운동량이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2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1% 이상 낮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개월간 매일 3층 이상의 계단 오르기만 해도 혈압과 체지방량, 심폐지구력과 다리 근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계단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공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인 셈이다. 다만 계단 오르기 운동은 무릎 관절이 건강해야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계단 오를 때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체중의 5배 수준으로 무릎 관절이 압박된다. 계단을 오를 때 체중의 3배를 무릎 관절이 견뎌야 하니 하중이 상당히 큰 운동인 셈이다. 더욱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계단을 내려올 때는 체중이 5배를 무릎 관절이 견뎌야 한다. 무릎 관절 전문의나 운동 전문가도 무조건 계단 오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중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무릎 근육을 만든 뒤에나 할 것을 권한다. 다리 근육이 약하거나 평소 계단 오르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번에 5층 이상은 절대 오르지 말아야 한다.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무릎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케틀벨 운동은 무릎 관절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계단 오르기 운동과 비교해서 케틀벨 운동은 어떠할까? 케틀벨 운동도 계단 오르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이다. 큰 틀에서는 계단 오르기 운동과 운동 효과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이는 분명하다. 케틀벨 운동은 대포알 모양의 쇳덩이를 손으로 잡고 앞, 위로 흔들면서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으로 엉덩이와 다리 근육, 허리 부위의 척추 기립근, 요추와 고관절을 잡고 있는 대요근 등의 광배근과 승모근, 어깨의 삼각근, 팔의 전완근까지 사용하는 전신 근력 운동이다. 여기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한 번에 30회 이상 반복하면 심박수와 폐활량이 높아져 심폐기능도 향상된다. 이런 특별한 운동 효과로 인해 세계적인 특수기관, 특수부대 요원, 군대, 경찰에서도 체력 훈련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쇳덩이 하나로 좁은 공간에서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케틀벨 운동의 장점이다. 케틀벨 운동은 계단이나 산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이 받는 하중보다 부담이 적으면서 무릎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적당한 중량의 케틀벨을 선택해서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반복하면 3개월 내에는 주변의 산을 쉬지 않고 오르고 내릴 수 있게 된다. 케틀벨이 인정받는 또 다른 이유는 강력한 유산소 운동이라는 점이다. 계단 오르기도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있지만 케틀벨 운동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케틀벨 중량을 자신의 근력에 맞게 선택해 30에서 50회 반복 스윙하는 동작만으로도 근력은 물론 100m 달리기 수준으로 심박수와 폐활량을 늘릴 수 있다. 나는 교육생들을 훈련시킬 때 체력 훈련의 80% 이상을 케틀벨 운동으로 했다. 한 50대 초반의 교육생은 체력이 연령 대비 평균 이하 수준이었다가 케틀벨 훈련 16주 후에 지리산 천왕봉을 쉬지 않고 오를 만큼 체력이 강해졌다. 생존 근육 키우는 케틀벨 운동 시작하기. 케틀벨 운동에 대한 기본 상식. 자그마한 쇳덩어리를 양손으로 잡고 30에서 50회 스윙을 반복하면 심장이 터질 듯하고 하체 근육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지는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이다. 한 가지 기본 동작만으로 근력과 심폐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으니 이보다 완벽한 운동은 없다고 평가할 정도다. 나는 수많은 운동을 경험했지만 케틀벨 스윙만큼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는 운동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안전뱅이도 일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다. 기본 동작은 스윙인데 케틀벨을 양손으로 잡고 앉았다 일어서면서 케틀벨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몸으로 받아내서 앉는 자세로 돌아오는 운동이다. 이런 동작은 직립동물인 인간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인 앉았다 일어서서 밀고 당기는 동작과 같다. 이런 동작을 가능케 하는 근육을 생존 근육, 즉 생존을 위한 근육이라고 하며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어야 생명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고 내외부의 위협 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에서 케틀벨 스윙에 동원되는 근육이 650여 개 중 600개 이상이라고 한다. 생존 근육을 포함해 전신의 근육이 거의 동원되는 것이다. 또한 케틀벨 스윙은 평균 1분당 20kcal, 20분에 400kcal를 소모한다고 한다. 이는 20분에 5km를 달리는 것과 비슷한 소모량이다. 케틀벨 스윙을 1시간 하면 무려 1200kcal를 소모할 수 있어 다이어트 효과도 탁월하다. 케틀벨 운동 수칙 10가지. 1. 매일 한다. 근육이 줄어드는 40에서 50대부터는 매일 밥 먹듯 케틀벨 운동을 한다. 2. 2에서 3주 단위로 중량과 운동량을 늘린다. 운동은 점증적 과부하 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 즉, 같은 중량과 운동량으로 2에서 3주 운동했다면 그 후에 중량, 반복 횟수, 세트 수를 점차 늘려가며 운동을 한다. 3. 무릎은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는다.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면 손상되기 쉬우니 무릎을 많이 굽히지 말고 힙 힌지, 즉 고관절을 접고 펴기로 한다. 4.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선다.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의 목적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다. 무게중심이 엉덩이와 허벅지에 실리도록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선다. 5. 하복부의 단전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한다. 허리 요추 부위가 뒤로 많이 밀리거나 앞으로 밀리면 허리 부상의 원인이 된다. 하복부 단전에 힘을 주고 운동하면 허리가 앞이나 뒤로 밀리지 않는다. 6. 호흡은 힘을 줄 때 내쉬고 힘을 뺄 때 들이쉰다. 일어설 때, 밀 때, 당길 때는 숨을 짧게 내쉬고 앉을 때와 케틀벨을 놓을 때는 숨을 짧게 들이마신다. 7. 슬로 트레이닝으로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앉을 때는 2초에 걸쳐 천천히 앉고 일어설 때는 빠르게 일어서면 관절에 부담이 적게 가면서 근육 강화 효과는 훨씬 커진다.
8. 뇌가 의식하도록 근력 운동을 해야 효과가 더 크다.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은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에 집중하고, 미는 운동은 어깨 근육, 당기는 운동은 등 근육에 집중하면서 하면 운동 효과가 더 커진다. 9. 운동은 영양 섭취까지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려면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10. 통증이나 피로를 느끼면 즉시 중단한다. 통증은 염증이 있다는 증거이며,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럴 땐 충분히 휴식한 후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하기. 엉덩이 고관절 스트레칭, 좌우 다리 각 2회씩.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하기 전에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을 풀어준다. 1. 바닥에 누워 두 다리를 90도로 접어 올리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린다. 2. 오른손과 왼손은 왼쪽 다리 허벅지를 감싸면서 깍지를 낀다. 3. 호흡을 내쉬면서 깍지 낀 손으로 왼쪽 다리를 몸쪽으로 20에서 30초 동안 당긴다. 4. 오른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한다. 장요근 스트레칭, 좌우 다리 각 2회씩. 몸의 중심부, 골반과 허리 요추를 지탱해주는 장요근을 스트레칭해 골반과 허리를 유연하게 만든다. 1. 다리를 앞뒤로 넓게 벌리고 두 손은 앞에 있는 다리의 무릎 위에 살포시 얹는다. 뒤쪽 다리는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게 구부리고, 앞쪽 다리는 무릎 각도가 90도 이내가 되도록 굽힌 뒤 무게중심을 앞으로 기울여 장요근이 긴장되도록 집중한다. 3. 호흡을 내쉬면서 그 자세를 20초에서 30초간 유지한다. 4. 다른 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한다. 다리 스트레칭 2회.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 전에 다리 뒤의 햄스트링근과 다리 안쪽의 내전근을 스트레칭으로 유연하게 만든다. 1. 양쪽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리고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발목을 잡는다. 2. 머리를 앞으로 숙여 다리 뒤 햄스트링근과 다리 안쪽 내전근이 긴장되도록 집중한다. 3. 호흡을 내쉬면서 20에서 30초간 지속한다. 케틀벨 중량 선택하기. 케틀벨은 기본 세팅이 가장 가벼운 4kg부터 가장 무거운 36kg까지 2kg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마다 나이와 체력, 운동 능력이 다르기에 중량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초보자 기준으로 다음 기준표와 같이 선택하면 적절하다. 케틀벨 중량 선택은 체력 수준에 맞추는 게 우선이지만 심리적 중량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50대 이후는 체력 수준보다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어 중량 기준표보다 더 낮춰도 상관없다. 생존 근육 강화를 위한 케틀벨 운동은 스윙, 푸시, 로우 3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케틀벨 운동 적응을 위한 맨몸 스쿼트. 본격적으로 케틀벨 운동을 하기 전에 2에서 3주간은 적응 기간으로 맨몸 스쿼트를 해야 한다. 이때 무릎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맨몸 스쿼트에서 구부려 앉을 때의 무릎 방향은 그림 A와 같이 V자형으로 앉아야 하고, 양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B와 같이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면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무릎 슬관절과 내측 인대가 손상될 수 있다. 맨몸 스쿼트의 올바른 운동법. 1. 양발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V자형으로 벌려 서고
팔은 앞으로 뻗어 몸의 균형을 잡고 무게중심은 발바닥 중앙에 둔다. 2. 가슴을 열어 등을 펴고 숨을 들이마시며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리며 앉는다. 이때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천천히 내려간다. 3. 숨을 내쉬며 천천히 무릎을 펴면서 엉덩이와 다리 근육을 이용해 처음 자세로 일어선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살짝만 구부려도 된다. 고령자나 하체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식으로 해도 좋다. 케틀벨 운동 초보 단계 케틀벨 스쿼트. 케틀벨 스쿼트로 갈아타자. 맨몸 스쿼트를 2에서 3주간 실시한 후에는 점증적 과부하의 원리에 따라 케틀벨 스쿼트로 갈아타자. 그리고 점증성의 원리에 따라 단계를 밟아 케틀벨 스윙을 하자.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이 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케틀벨 스쿼트를 먼저 실시하는 이유는 케틀벨 스윙 전에 관절의 연조직과 엉덩이 근육, 다리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해 케틀벨 스윙에 잘 적응하기 위함이다. 처음 시작은 앞서 설명한 연령대별 기준 중량표에서 가장 가벼운 중량으로 시작한다. 단계적으로 운동을 늘려가자. 1에서 2주간 매일 15에서 20회씩 3세트, 3에서 4주간 매일 20에서 25회씩 4세트, 5에서 6주는 매일 25에서 30회씩 5세트 이상, 7주 차에는 체력에 따라 중량, 반복 횟수, 세트 수를 늘려가며 운동하면서 서서히 케틀벨 스윙으로 갈아탄다. 케틀벨 스쿼트의 올바른 운동법. 1. 앞발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V자로 벌려서고 양손으로 케틀벨을 잡는다. 2. 가슴을 펴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무게중심을 발바닥 중앙에 놓는다. 이때 케틀벨은 양발 뒤꿈치 쪽에 둔다. 3. 일어났을 때 허리가 몸의 중심선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코어, 즉 하복부에 힘을 주고 중립을 유지한다. 운동 후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에 통증이 있다면 2, 3일 쉬었다가 운동한다. 대부분 처음 운동할 때 나타난 통증은 2에서 3일이면 회복된다. 앉고 일어서는 운동, 케틀벨 스윙. 생존 근육을 단련하는 첫 번째 운동. 케틀벨 스쿼트를 6에서 7주간 했다면 무릎과 허리, 척추 연조직이 강화되었을 것이며 엉덩이 근육과 다리 대퇴사두근도 향상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케틀벨 스윙으로 옮겨가자. 모든 운동 중 최고의 전신 근력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케틀벨 스윙을 하면 주로 단련되는 근육은 엉덩이의 대둔근과 다리의 대퇴사두근, 햄스트링근이다. 이 외에도 보조 근육으로 전신 650개 근육 중 600개 이상의 근육이 동원된다. 케틀벨 스윙의 올바른 운동법. 1. 케틀벨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을 펴면서 양발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선다. 양 발바닥을 고정하면서 코어, 즉 하복부에 힘을 준다. 2.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케틀벨을 양 다리 안쪽으로 내린다. 무게중심을 발바닥 가운데에 두어야 엉덩이와 다리에 힘이 실린다. 3. 엉덩이와 코어, 즉 하복부 힘으로 케틀벨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일어선다. 이때 양손이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허리도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뒤꿈치를 들면서 일어서면 비복근도 자극되어 완벽한 하체 운동이 된다. 4. 다시 2번 자세로 돌아온다.
운동 강도와 횟수는 뒤에서 표시해드릴 연령별 체력 운동 프로그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어내는 운동, 캐틀벨 푸시. 생존 근육을 단련하는 두 번째 운동. 캐틀벨 푸시는 어깨의 삼각근과 회전근개 강화 운동으로 팔의 앞뒤, 좌우 움직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삼각근은 주로 어깨를 움직일 때 힘을 쓰는 근육이다. 전면 삼각근은 앞으로 올리는 동작과 미는 동작에 관여하고, 측면 삼각근은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 후면 삼각근은 팔을 뒤로 벌릴 때와 당기는 동작에 관여한다. 캐틀벨 푸시의 올바른 운동법. 1. 양손으로 캐틀벨을 잡고 팔꿈치는 겨드랑이에 붙인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서고 양 발바닥을 고정하면서 코어, 즉 하복부에 힘을 준다. 2. 양손을 위로 밀어 올릴 때는 어깨와 귀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밀고, 다시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 1번 자세를 취한다. 당기는 운동, 캐틀벨 로우. 생존 근육을 단련하는 세 번째 운동. 캐틀벨 로우는 등의 광배근 강화 운동으로, 광배근은 신체의 후면 근육 중 가장 큰 근육이다. 광배근 외에 보조 근육인 후면 삼각근, 상완 이두근, 승모근, 척추 기립근도 단련된다. 이런 근육이 튼튼해야 자세가 꼿꼿하게 서고 관절에 부담이 분산되어 허리 디스크, 고관절, 무릎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자세를 꼿꼿하게 해주는 등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중요 관절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다. 캐틀벨 로우의 올바른 운동법. 1. 양손으로 캐틀벨을 잡고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허리와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서고 양 발바닥을 고정하면서 코어, 즉 하복부에 힘을 준다. 2. 캐틀벨을 잡은 양손을 등 근육의 힘으로 당겨 배꼽에 닿도록 한다. 3. 반동 없이 1번 자세로 천천히 팔을 내린다. 생존력을 높이는 연령별 체력 운동 프로그램. 30에서 40대를 위한 체력 운동 프로그램. 30에서 40대는 체력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때 쌓은 체력은 평생 무병장수로 살아갈 기초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화면에 보이는 운동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실천하면 매일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피로가 쌓이지 않는 강한 체력을 갖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강한 몸, 쉬지 않고 단번에 지리산을 종주할 수 있는 슈퍼 체력, 스포츠 활동 시 부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몸으로 변할 수 있다. 50대를 위한 체력 운동 프로그램. 50대는 성장기에서 20년 이상 지난 시기로 생활 습관성 질환, 즉 만성질환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는 운동의 형태나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 체력의 예비력을 높여야 한다. 건강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등을 포함한다. 건강 체력이 향상되면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생활 습관성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줄어들고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다. 60대가 되면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이 나타나 장애가 생기기 쉬운데 40대에서 50대에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 체력이 향상되고 생활 습관이 바르게 잡힌 사람은 60대가 되어서도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고 아픈 데 없이 살아갈 수 있다. 50대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니 건강 체력 향상에 집중하자. 일에 파묻혀 부와 명예를 얻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게 된다.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낼 수 없다면 사무실에서 짬짬이 캐틀벨 운동을 하자. 60대 이후를 위한 체력 운동 프로그램.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곧 생존력이다. 근육이 충분해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왕성한 신체 활동으로 삶이 좀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악성 질환 등 만병을 이기는 면역 기능이 강해진다. 이처럼 60대부터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육은 성장기가 멈추는 30대부터는 매년 약 1%씩 줄어들고 60대 이후로 더 빠르게 줄어들어 8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50%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60대 이후에도 신체 활동에 필요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 매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60대부터 근력 운동은 상체와 하체를 나눠서 매일 해야 한다. 짧은 기간이라도 중단하면 바로 근육이 줄어들어 근력 운동 효과가 반감되니 식사를 챙기듯 매일 해야 한다. 또한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량이 떨어지니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 체중 1kg당 1.5g, 즉 체중이 70kg이라면 매일 10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증가에 좋다. 60대 이후에도 근력만 있으면 왕성한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걷고 뛰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캐틀벨 운동에 매일 30분만 투자하라. 인생의 노른자라고 하는 60대에서 70대가 더 연장될 수 있다. 뇌 기능을 건강하게 만드는 5단계 운동 프로그램. 뇌과학자들은 운동의 목표를 뇌 건강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헬스나 수영,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고 뇌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와 사색 등을 통해 뇌를 단련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운동을 해서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걷기로 시작하면 된다. 일본의 뇌과학자인 오시마 가요시 박사는 의식하며 걸으면 신체 건강과 뇌 건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수학 문제 풀이보다 걷는 것이 뇌를 개발하는 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걷기만 해도 뇌 기능이 좋아지는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또 손과 발, 눈과 귀, 피부 등으로 노면 경사도와 장애물을 알게 되고 팔을 흔들어 균형을 잡고 피부로 온도를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는 등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해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받은 대뇌피질의 전두엽에서 두 다리에 지시를 내리는 등 그저 걸었을 뿐인데 뇌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쉴 새 없이 오가며 뇌를 운동시킨다. 1단계. 밖으로 나가서 가볍게 산책한다. 산책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뇌를 끊임없이 움직이면 뇌에서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는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런 호르몬들은 산책이나 걷기와 같은 운동을 하면 충분하지는 않아도 기분을 전환할 정도는 분비된다. 가벼운 산책을 1시간까지 할 수 있다면 2단계로 옮겨라. 2단계. 보통 수준의 걷기 운동을 1시간 정도 한다. 이 정도 운동량이면 행복 호르몬의 분비량도 늘어나 스스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집에서 움직이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얼굴도 밝아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걷기 운동을 시작한 지 8주가 지나면 체력, 의욕, 자신감, 긍정적 사고력이 높아지고 운동에 대한 동기가 생겨서
어떤 일이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몸의 변화도 느낄 수 있다. 이때부터는 조금 더 격렬한 운동으로 바꿔 극복 단계로 나가자. 3단계, 인터벌 걷기 운동을 한다. 밖으로 나가 산책부터 시작한 운동이 3개월이 되는 기간이다. 처음 3개월이 중요하다. 자율신경의 변화에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인터벌 걷기는 빨리 걷다가 보통 속도로 걷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법을 말한다. 5분을 빨리 걷고 5분을 보통 속도로 걷는 것을 반복하며 1시간을 채우자. 또는 차츰 강도를 높여 10분을 빨리 걷고 5분을 보통 속도로 걷고 강도를 더 높여 10분을 빨리 걷고 2, 3분을 보통 속도로 걸으며 1시간을 채우면 된다. 이렇게 10분 인터벌 걷기를 1시간으로 채우면 다시 운동 강도를 높이자. 4단계, 인터벌 달리기 운동을 한다. 모든 유산소 운동 중 가장 효과가 크고 빨리 와닿는 운동이다. 인터벌 달리기 운동을 처음 할 때는 1분을 아주 가볍게 달린 뒤에 보통 속도로 1분을 걷자. 1분 인터벌 달리기 운동으로 30분을 채웠다면 다음 단계로 달리는 시간을 2분, 3분, 5분까지 늘려가자. 5분 인터벌 달리기 운동을 하고 2에서 3분을 걷기 운동으로 한다. 총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최대 60분까지로 한다. 달리기로 갈아타는 순간 내가 극복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마라톤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긴다.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체중과 체지방량이 줄어들고 건강 검진 결과도 좋아진다. 체력이 향상되어 더 강도 높은 운동도 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운동에 대해 체력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다. 5단계, 케틀벨 운동을 한다. 케틀벨 운동은 근력 운동이면서 유산소 운동이라 심폐기능 강화에 아주 효과적이다. 한 가지 운동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운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케틀벨 운동 시작 6개월이 지나면 강인한 체력과 함께 뇌의 해마와 전두엽의 기능이 강화되어 우울증, 불안증,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 극복될 수 있다. 물론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함께하면 더 효과가 크다. 뇌에 산소를 풍부히 공급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뇌가 매일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아침에는 산책이나 걷기,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케틀벨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자. 근력 운동 성공 비법 2가지. 근육 운동을 먼저, 유산소 운동은 나중에 하자.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3개월 정도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 중심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60대 이후는 허리나 무릎 관절의 퇴행이 진행된 상태라 천천히 걷기 운동마저도 퇴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근력 운동으로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근육을 늘린 후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시작하면 결국 무릎이나 허리 관절에 무리가 되어 고장난 기계처럼 움직임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근육 운동을 먼저,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관절이 받는 충격을 흡수할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걷기와 달리기는 하체에 반복적인 충격과 부하를 가하기 때문에 근육, 인대, 건, 골 조직에 손상을 입힌다. 근육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는 것은 나이 들어 무릎과 허리 관절의 퇴행을 촉진한다. 무릎이나 허리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근력 운동뿐이다. 엉덩이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근, 비복근 등이 강할수록 무릎과 발목 관절, 인대, 건, 연골 등이 받는 충격 흡수 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근육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캐틀벨 스윙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캐틀벨을 이용하면 단 한 가지 동작으로도 운동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둘째, 다이어트 효과 때문이다. 근육은 에너지 소비 공장이요. 강력한 지방 분해제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이 증가하면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근력 운동을 한 번만 해도 기초대사율이 6에서 48시간 동안 증가한다. 게다가 근력 운동을 하면 아드레날린,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지방을 분해한다. 근력 운동을 하고 6시간 이내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분해된 지방을 연소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져 다이어트 효과가 커진다. 평생 걷고 뛰고 싶다면 무릎과 허리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평생 걷고 뛰는 데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 영양 섭취 타이밍을 지키자. 근력 운동 후 영양 섭취는 필수다. 또한 영양 섭취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운동 후 타이밍에 맞게 영양을 섭취하면 더 많은 근육이 만들어지는 반면 지방은 더 적게 만들어진다. 사실 운동선수들이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근육 발달에 필요한 만큼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지속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것은 영양 섭취 타이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공복 상태로 운동하면 근육이 줄어든다. 따라서 운동 전과 운동 중에도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근력 운동 전과 운동 중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음료를 권장하는 이유는 운동 중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져 흡수가 빠른 음료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운동하기 10에서 30분 전에 섭취하고 운동 중에는 소량씩 자주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흡수되어 체지방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통 음료로 섭취하는 양은 가벼운 운동 시 500ml, 고중량 운동 시 1000ml 정도가 좋다. 고품질 단백질보다 운동 후 45분 섭취가 더 효과적이다. 운동 후 45분이 영양 섭취의 골든 타이밍이다. 근육 증가에는 단백질이 필수이며 충분하게 보충해야 한다. 흡수율과 질이 뛰어난 고품질 단백질이라고 해도 운동 후 45분 안에 보충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다는 뜻이다. 또한 단순히 단백질만 보충하는 것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혼합 보충이 손상된 근육 회복에 더 효과가 크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향상시키는 것은 운동, 영양 섭취, 휴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기구 또는 맨몸으로 하는 여러 운동들을 시도해 봤었지만 이렇게 캐틀벨 3가지 동작만으로도 전신 근력 운동은 물론 유산소 운동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고는 이 책을 읽기 전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기구보다는 맨몸을 이용한 동작을 익혀서 향후 홈트레이닝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어 굳이 고르고 골라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한 달 내내, 아니 그 이상을 스쿼트와 균형 잡는 동작들로 제 스케줄이 채워졌습니다. 뭔가 비싼 PT 가격이 아깝다고 생각될 때쯤 캐틀벨과 불가리안 백 등을 이용한 동작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니 그 과정들이 이제서야 납득이 됩니다. 폐부가 터질 듯이 힘들었었는데 아마 제 기초 체력이 워낙 부족해서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다음 진행을 원했으니 다시 제대로 기간을 갖고 시작해보겠다는 다짐이 듭니다. 영상에서는 소개드리지 못했지만 슬로우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느리게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근육이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운동 방식인데요.
중년 이상이거나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쇳덩이 들고 흔드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를 선호하시는 편이니까요. 그러나 그 걷기도 근육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과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 근육이란 부분에 공감되신다면 지금 바로 캐틀벨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캐틀벨 중량 선택법과 연령대별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영상 길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의 100세 시대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